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들은 집값으로 평생이 스트레스일 때 이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할 공공기관이 뒤에서 땅 따먹기 놀이나 하고 있었다는 의혹, 거센 여론의 파도가 덮치면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국세청과 금융위에 이어 검찰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1차 조사 결과는 총리가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손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수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은 물론 검찰에선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이 참석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발본색원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수사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하거나 숨진 자료를 복원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금융거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수사단에 파견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고개를 숙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과거처럼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청와대도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세균 총리가 직접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 거래가 확인된 내부 직원들은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도 이번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주택 공급 대책은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코로나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약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평균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다 거리두기 더 강화되는 것 아닐지 걱정인데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곧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나모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28명. 이후 발생한 확진자 수까지 더하면 400명 중후반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3명, 서울이 129명 등 수도권이 334명으로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39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에 이르면 다시 2.5단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 어제 오후까지 최소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충북 진천 육류 가공업체 누적 확진자도 43명까지 늘었고 부산 공동어시장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약 180여 건의 감염 사례 중 약 24%는 국내에서 감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걸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 형성 이전까지 국내 발생을 최소화하는 억제 전략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어있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6곳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나모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진압 과정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SNS에 군경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쇠사슬로 맞은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엎드린 한 남성의 등에 여기저기 시뻘건 줄이 나 있습니다. 무언가에 두들겨 맞아 피부가 벌겋게 멍들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몸매가 가녀린 남성의 등에도 곳곳에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올라 다른 시민이 약을 발라줍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경이 15세 미성년자까지 쇠사슬로 잔혹하게 때렸다며 SNS에 관련 사진들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맨몸의 시민들에게 실탄을 겨누고 개머리판과 곤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모습은 시민과 현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과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 간부 등 1,857명이 체포되고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는 민주화 시위를 집중 보도한 신문사 4곳과 방송사 1곳 등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DBB, 히트미디어,မြန်မာနိုင်ငံ 7대သတင်းဌာနတို့ရဲ့ထုတ်ဝေခြင်းလုပ်ငန်းတွေကို 해당 언론사들은 즉각 SNS를 이용해 버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내외신을 합쳐 30명이 넘는 기자들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웃 국가인 태국은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난민촌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인근의 7개 지역에 난민촌을 마련해 점검을 마쳤다고 태국 공영방송 PBS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습니다. OECD는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4.2%에서 5.6%로 대폭 높였으며 내년엔 4.0%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포스코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60여 명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서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예상되는 주총을 코앞에 두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철강업계가 침체 국면이던 지난해 4월, 포스코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건데 자사주 매입은 보통 시장의 호재로 통합니다. 발표 당일 포스코 주가는 즉각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공시 전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오르죠? 예?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 회장이니까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겠죠? 예? 최 회장과 전중선 부사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사들인 주식은 모두 19,000여 주.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2주에서 한 달쯤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입됐습니다. 개인당 평균 5천만 원 안팎이 투자됐고 주가는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엄연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임원들의 혐의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당시 자사주 매입 결의는 긴급하게 이뤄져 임원들이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가 급락 상황에서 임원들이 책임 의지를 보여주려 자발적으로 주식을 샀고 지금도 보유 중이라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최정우 회장은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